오늘 사회 12번째 강의. 오늘은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거기에서 담긴 백성들이 원했던 조선사회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요. 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연습장을 꼭 옆에 펴놓고, 연습장이 없는 사람은 고소학습일기를 옆에다가 펴놓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메모해 가면서 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1887년 2월 15일자 도바에라는 신문에 실린 풍자화인데요. 잘 보면 여기 가운데 코리, 지금의 코리아입니다. 한국, 그러니까 조선 로 비유하고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청나라 사람, 이 세 사람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서로 이 코리아라는 물고기를 잡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조선이 개화를 하느냐 또는 개화를 하지 않느냐, 또 개화를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 세 나라, 러시아, 청나라, 일본 세 나라는 항상 조선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배울 내용이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여러분, 동학은 우리 이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인내천 사상이라든지 후천개벽 사상을 내세워서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였는데, 초기에는 동학은 종교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로서 받아들였었는데, 후기가 되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이제 나라를 바꿔야겠다, 개혁을 해야겠다는 개혁운동으로 점차 변화합니다. 여기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학을 믿었던 동학교도들이 사회의 어지러운 사회를 개혁하고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개혁을 요구했던 그런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첫 번째, 동학교도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당시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겠죠.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가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이래요. 전라도 지방의 고부군에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려니 돈을 내거라.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울 비석을 세울 테니까 농민들한테 돈을 내라고 한 거예요. 얼마? 무려 1000냥을 내라고 합니다. 1000냥이 어느 정도냐면요, 소 한 마리 값이요, 이때 당시에 5냥이었어요. 5냥. 소 몇 마리를 팔아야 됩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두 번째, 조수지에 물세를 내거라. 자, 조수지는 농사를 할 때 꼭 물을 대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좀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수지를 관청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스스로 이 조수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고인 물을 세금으로 내라고?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지세를 내거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버려져 있던 황무지를 농민들 스스로 가꾸고 일궈가지고 농토로 만들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면 그런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뜬금없게도 그런 토지에도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따집니다. 사또, 제발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따지는데, 아니, 줄여주기는커녕 곤장을 때리라고 시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중요한 인물인 전봉준, 녹두장군이라고 불리는 전봉준의 아버지가,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셔요. 녹두장군 전봉준의 아버지가 이 과정에서 곤장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도망가고, 여기서 농민들이 폭발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전봉준을 지도자로 삼고 관할을 점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는 군대를 파견해서 이들을 진압합니다. 자, 그렇다고 당장 물러서지 않고 전봉준은 다시 농민군을 모집을 해가지고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 그러니까 나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지금의 전주를 점령을 해요. 자, 다급해진 조선의 조정에서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여기 아산만에 상륙을 하죠. 자, 평소 청나라를 견제했던 일본. 당시에 청나라는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세력이 간섭이 심해졌고 더불어 갑신정변도 3일 만에 끝나면서 청나라의 간섭이 엄청 심해졌어요. 일본도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만 조선에 가가지고 쟤들 도와주면 우리가 뺏기겠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도 가서 도와주는 척하고 청나라를 견제해야겠다 해서 일본 군대도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학 농민군들이 보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백성들이 편하게 살고 조정에서 나라에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를 바랬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다른 나라인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우리 조선을 간섭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정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조선 정부에다가 청나라하고 일본이 자꾸 간섭한다.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물러날 테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간섭하지 말게 조정에서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동학농민군이 물러나죠. 자, 그리고 나서 동학농민군은 실제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조정에서도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라고 했지만 뜬금없게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 그거 인정 못해. 그냥 너희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거 인정 못해 해서 서로 싸워요. 서로 청나라하고 일본이. 야, 청나라 너네 먼저 그냥 니네 나라로 가. 안 해. 싫어. 일본 너네 먼저 니네 나라로 가. 라고 얘기하면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조선 땅 안에서 다른 나라끼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었던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했을까?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하고 청나라는 물러나고 일본이 이제 조선에 대한 간섭을 아주 심하게 해요. 동학농민군이 나라에 요구한 정치 개혁은 이런 것이었어요. 먼저 탐관오리를 처벌해 주십시오. 또 탐관오리가 나오지 않게 훌륭한 인재를 써주십시오. 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세금, 이런저런 잡세를 없애고 농민이 가지고 있던 오타네요. 빚이 아니고 빚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노비를 없애주시고 신분이란 것도 신분제도 폐지합시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도 잘 들어주지도 않았었고 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을 간섭하는 정도가 아주 심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간섭을 피해보고자 동학농민군이 이제 2차 봉기를 일으켜요. 첫 번째, 일본이 조선을 너무 심하게 간섭합니다. 또 일본군이 나라의 왕이 있는 경복궁을 점령해서 왕과 왕비를 협박하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동학농민군이 또 한 번 일어섭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에서는 우금치라는 장소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과 그 다음에 일본군하고 조선의 나라의 군대, 관군하고 서로 협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하고
일본군하고의 싸움에서 동학농민군이 패하고 맙니다. 패하고 나서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 운동 자체로 조선에 주는 영향이 있었어요.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던 농민들의 마음이 온 백성에게 전해졌고 또 이 동학농민운동이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됩니다. 항일의병운동은 일본에 대항한 스스로 일어난 의병운동으로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갑오개혁의 계기가 됩니다. 자, 방금 말한 갑오개혁은 그럼 뭐였을까? 갑오개혁은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갑신정변,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새로운 사회로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되니까, 이제, 김홍집이라는 관리가 중심이 돼서 낡은 제도를 없애고, 그 전에 국가가 아닌, 이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 개혁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회개혁 운동이었다면 이 갑오개혁은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나라에서 조선의 정부에서 스스로 움직였던 그런 개혁이에요. 자, 조선 조정에서 나라에서 발표한 갑오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분제도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을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않고 또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과거 제도를 폐지를 하고 이제 능력 위주로 관리를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청나라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렇다면 어느 한 나라가 빠졌죠. 일본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일본한테는 의지를 하겠다는 뜻일까? 자, 여기에서 갑오개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갑오개혁은요, 조선의 조정에서 개혁을 실시한 거이긴 하지만 혼자 하지 않고 일본과 손을 잡고 했던 개혁이었어요. 즉, 일본의 간섭 밑에서 실시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싫어했던, 일본이 견제했던 청나라한테 의지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였고, 또 여기에서 일본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세금을 모두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 법에서 말하는 것 이상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도량형은 뭐냐면 길이나
부피나 무게를 재는 기구의 총칭인데, 즉 이런 도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량형은 이제 말이나 되나 뭐 이런 명칭을 썼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일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지금에는 이제 길이를 뭐 센티미터라고 된다든지, 뭐 부피를 뭐 리터라든지, 뭐 무게를 뭐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재는 것처럼 서로 재는 그런 기구나 명칭을 똑같이 만든 약속을 한 것을 이 도량형 통일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 서울에는 소학교와 중학교와 사범학교와 외국어 학교를 세우고, 각 지방에도 소학교를 세웠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가보개혁이라는 것은 조선 정부의 스스로, 자주적이란 말은 스스로죠. 자주적인 개혁 노력이 있었지만 일본의 간섭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그런 개혁이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이 가보개혁에 왜 간섭을 했을까? 겉으로는 조선한테, 자, 조선도 근대화가 돼야 조선이 발전을 해 라고 속삭이지만, 속마음은 이제부터 조선 땅은 일본 땅이라는 자기네들의 속셈이 들어있었던, 숨겨있었던 그런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가보개혁도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어요. 먼저 근대적인 제도를 갖춘 나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하지만 성급하게 실시되어서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또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